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인문계열의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토즈 논술의 서울대 대표 강사 신윤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보는요, 2021학년도 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수정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저의 해석을 덧붙여서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알람을 통해서 그 정보들 빠릿빠릿하게 받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정보 해석 시작하도록 하죠. 자, 숭실대학교 인문논술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 변화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의 변화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경쟁률 자체도 또 그렇게 크게 변화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학교입니다. 따라서 좀 안정성이 있는 논술이다. 올해 굉장히 큰 논술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조금 특징을 지적을 해주자면요. 첫 번째, 수능 최저인데 2함 6 그렇게 높지는 않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탐구가 두 과목 평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꼭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내신 자체가 교과가 40%가 들어가는데 이 교과가 40%가 들어가는 게 조금은 특이해요. 국어하고 영어가 35%씩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비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에서 자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조금 더 좋은 그런 학교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내신의 커트라인을 5등급대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런지 이따가 논술 평균 점수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2개가 나오는데 이 문항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합격한 학생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평균 점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45점 혹은 40점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실제로 굉장히 높아서 그래요. 많은 학생들이 이 숭실대 인문 문제를 상당히 까다로워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굉장히 헤매다가 좋은 글을 쓰지 못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런 점 때문에 교과 평균이 3점대 후반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5점대까지도 충분히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4점 이상의 논술 점수가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는 게 이 학교의 논술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학교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는 맞출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 위에서 내신이 5등급대에 들어온다면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곳입니다. 하지만 그게 됐다고 하더라도 논술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논술의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이 지원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 논술의 기본기를 마련하지 않은 채 내가 2함6과 5등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좋지 않은 지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술의 기본기 어떻게 만들까요? 네, 저희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 부분 얼마든지 잘 채워드릴게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숭실대의 어떠한 논술의 특징들이 있고 어떠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준비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해석들 뒤에 더 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기본적인 설명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이상 아토즈 서울대 대표 강사 신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